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청소년 시설 및 단체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 여기에 제공되는 이제 시설을 우리가 청소년 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청소년 단체에 관련된 시설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다 그 이해하고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어떤 법적인 것을 찾아보아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 위탁에 대한 어떤 시설, 어떤 단체가 들어오길 것이냐는 것을 이제 공고를 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심의를 해서 이제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만약에 이제 이런 또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은 따로 이제 정하는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의 어떤 적합성, 공공성,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 감독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법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어떤 그런 그 시설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청소년 단체 이런 청소년 단체라는 것은 이 청소년 단체라는 것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이 법인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대통령령이나 법으로 정해서 설치된 이런 어떤 그 단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학교 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청소년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어떤 삶의 질 이런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러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업무 수행을 이제 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단체는 이런 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지원에 있어서 여러 청소년 단체는 지원에 있어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이 청소년 단체의 어떤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돼요? 그 운영이라든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각 단계나 예를 들어서 각 어떤 구시군구 이런 데는 청소년 어떤 그런 시설, 활동 시설 이런 것들을 청소년 그런 어떤 복지관 크게 어떤 청소년 그런 어떤 그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정부만 해도 여기 청소년 수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소년 수련원. 여기서 크게 이제 시청 옆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원구에도 보면 노원구도 이게 청소년 수련도 있고 각 시군구에 이제 어떤 수련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운영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단체에 지원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조할 수 있는 이런 활동 범위를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보면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복지,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에 관한 이러한 사업들을 또 해야 되고요. 국내의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 행사,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조 6호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교류의 개발 및 보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연수, 그다음 국제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문을 넓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옴으로 인해서 이런 지도자들이 청소년을 어떤 대한다든지 어떤 비전을 일단 갖고 이런 어떤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단체의 어떤 육성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활동 범위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요거 이제 청소년 지도사 하기 전에, 자, 한국의 청소년 단체 협의회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회원 단체의 어떤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연수와 권익을 증진하는 이러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 분야의 어떤 국제기구 활동이라든지 외국 청소년 단체와의 어떤 교류 지원, 그리고 남북 청소년이라든지 해외 교포, 그 다음에 청소년과의 어떤 교류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지원, 또 청소년 관련 도서라든지 출판, 정보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홍보라든지 실천운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41조에 따라서 지방 청소년 단체 협의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단체 협의회는 이제 이런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 검증에 합격하고도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이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이제 부여하고, 이 발급받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선에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 이제 여기서 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 우리가 보면,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인, 또는 어떤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 어떤 청소년 지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이제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는 이제 1급부터 2급,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는 3급 이제 청소년 지도사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 청소년 지도사 상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전문대학을 졸업 예정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증에 필요한 이 교과목이죠. 과목을 모두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그러죠. 이제 2005년 이전은 여러분들 필요 없으니까 그렇고, 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어떻게 돼요? 2년 이상인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동등한 학력이 있다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에 이제는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이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급 지도자 어떤 면에서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제 응시 자격이라는 거예요. 응시 자격. 이제 응시 자격이지 이거는 합격은 아니라는 거죠. 응시 자격을 주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비고 사항에 보면, 자,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 청소년 경력의 인정 범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별도로 정하는 고시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여기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어떤 그런 그 활동 범위, 업무 종사 범위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별도로 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증의 이제 과목 및 방법입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그런 과목 및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증에 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소년 단체라든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여기에 따라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시험에 했던 그 자격검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의 이 자격검증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연수는 청소년 지도사 어떤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이것도 이제 나눠서 실시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연수는 30시간, 연수는 30H시간, 3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과 전문성을 함량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연수를 마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등급별로 이제 우리가 1급, 2급, 3급 이렇게 발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지도자 자격검증이라든지 연수 업무 분담,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자격검증,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고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통해서 한국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산업인력관리공단, 이거에 이제 분담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청소년 이 지도사 자격 검증에 우리가 이제 뭐 1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2급 이렇게 한번 보면, 상급부터 먼저 볼까요? 상급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수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 제도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심리 및 상담 다 배웠죠? 청소년 문화, 저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여기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방법론 했고,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거는 했고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객관식 필기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기 합격되면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을 이제 이수하면 이제 2급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급의 검정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은 여기고, 어쩌면 거의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다 이제 이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제 측면에서 여기에는 면접은 상급 청소년 지도자 또는 자격 소지자는 면접 시험이 어떻게 돼요? 면제되다. 그래서 객관식 필기 시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에서 아까 이제 자격검증 업무 및 연수에서 이제 보면 여성가족부가 할 역할, 청소년 여기저기 활동진흥원이 할 역할, 산업관리공단에서 인력관리공단에서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뭐냐면, 자,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자격검증 및 연수 관련 법령이라든지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흥원에서는 뭘 합니까? 이것들을 연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연수, 자격연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격증 고부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의 자격 발급, 예정증명서, 뭐 취득, 이런 것들을 이제 발급하는 것이 활동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사 시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험을 여기에서는 시험 시행에 대한 어떤 공고, 수립에 대한 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라든지 모든 어떤 그런 채점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검증에 관해서는 먼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산업인력공단 이렇게 이제 역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이제 자격 검정에 어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뭐 청소년 상담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 검증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런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청소년 상담사의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사의 어떤 자격 검증이라든지 연수 및 결격 사유,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규정, 이것을 준용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의 어떤 자격 기준을 보면 우리가 이제 1급, 2급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는 이제 1급, 2급은 뭐 거의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급을 한번 살펴보면,
상급은 뭐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또는 그 법령에 따라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그다음에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경력이 어떻게 2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전문대학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급 청소년 지도사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상담사의 어떤 그런 자격 검증의 교과목이라든지 방법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담사는 상담과 관련된 이런 어떤 필수 교과목이 있고 선택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3강 관련 여기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의 어떤 배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배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배치 기준은, 자, 수련관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큰 것만 한번 볼까요? 청소년 수련관은 1급 또는 2급 지도자, 그래서 1명 이상을 포함해서 4명, 4명 이상의 청소년 지도자를 2대, 수용 인원이 50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은 이렇게 돼 있어 있고, 청소년 수련원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 수련원,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다 이렇게 1급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자 1명을 포함해서 2명 이상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2대, 수용인은 여기도 50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1급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 여기도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들 1명을 추가 두기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청소년 문화이즘은 청소년 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몇 급은 여기에 명시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시설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 지도사를 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배치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쭉 해서 한번 읽어봐서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한번 쭉 해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내가 어디에 갈 수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어떤 그런 자격 배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회원 수가 2,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그죠?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을 2대, 여기에 이제 2,000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2,000명마다 1급, 2급, 그 다음에 1명을 추가해서 두게 되어 있고, 1만 명, 1만 이상인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 5명을 두게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배치 기준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배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면, 자, 청소년 지도자로서 청소년의 어떤 육성 정당 공무원 및 전담 기구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특별자치구, 시군구, 읍면동 여기에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우리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여기를 따로 설치해서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 전담 기구의 어떤 사무 범위 조직 이것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죠. 자, 이때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은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관할 구역의 어떤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사 등에 관해서는
그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지도를 이제는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그런 방과 후 활동 및 종합 어떤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에 활동의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행이 되느냐 그러면 자, 방과 활동의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선발해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종합지원사원에 따라서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성부 장관이 실적으로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서 이제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가지 시도지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 여기에는 시도지사는 이제 어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방과 후 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성 있는 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사업을 이 사업 수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과 후 어떤 그런 활동에 관한 이런 사업들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운영에 대한 관리 컨설팅을 평가하고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연수,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에만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사업의 어떤 운영 모형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도 여성센터 여기서 마찬가지고 자, 그 밖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방과 후 활동 종합 지원입니다. 방과 후 활동 종합 지원. 그래서 자,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 지원 시설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있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방과 후 사업은 장애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 그 다음에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과 후 이 사업은 어떤 활동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는 청소년의 어떤 역량 개발 지원을 하고 청소년의 기본 학습 및 보충 학습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어떤 개발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자, 청소년 복지의 향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 태도,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돼요?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때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어떻게 돼요?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시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유해 환경 조성 및 유해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나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어떤 제작하고 보급하고 장려해서 매체물의 제작이라든지 보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작 보급에 관한 이런 어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어떤 청소년 시설 배치, 청소년에 의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이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폭력이라든지 학대, 성매매 이러한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돼요? 보호하고 구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 의무입니다. 자,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 이런 어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그 사실이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돼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해서 이 해결을 돕는 청소년의 어떤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근로 청소년의 보호 의무, 보호를 위한 신고 의무는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기준법 101조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에 신고해야 되는 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자, 거기는 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2항에 따라서 상담 전화라든지 이런 거와 같은 어떤 법 25조에 따라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그 다음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조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고해야 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이제 8번, 여기 8번인데 이게 청소년 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기금의 조성하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출연기금이라든지 어떤 뭐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출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그다음에 뭐 여성가족부 정하는 수익금 이런 이제 수익금이 있고요. 그런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는 이런 청소년 활동 지원하고 설치 운영을 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운영 활동을 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하고 보호를 위한 시설, 정책 수행 과정에 의한 과학적 연구 지원, 그다음 조성 사업의 기금 조성에 의한 지원, 그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이런 어떤 사업을 이제 기금 운영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홍보라든지 포상 및 격려, 기금 운영 및 관리, 그다음에 청소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육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4장 청소년의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은 이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외우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그런 그 육성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이제 뽑아내서 활용하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그게 또 위법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데에서 그것이 정확한 건지 이런 것들은 법적인 절차를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부 이제 아마 또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일부를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